권영철 기자의 기자수첩 와이뉴스로 넘어가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권영철 기자. 오늘 경제 얘기 가지고 오신다고 제가 1부에서부터 예고했어요. 예, 뭐 이제 금리 인하가 있었으니까. 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내렸죠. 내렸어요. 이주열 총재가 4월 취임할 때만 해도 상당히 좀 금융정책을 좀 금리 상승, 인상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금 금리 인하를 해서 이제 2%로 가장 최저금리로 내려온 거죠. 금리 2%.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금리 인하가 경기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긴 한데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지 않겠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추면 정말 경기가 살아날까? 이렇게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리 낮췄는데 왜 경기 살아나기 어려울 거라는 예측들이 나오는가. 뭐 이런 게 되겠네요. 와이뉴스. 우선 한국은행이 다시 금리를 내린 이유는 뭡니까? 한국은행의 공식 발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금리를 내리면은 소비가 늘고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기가 선순환되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이주열 총재가 어제 금리 인하를 결정한 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결정은 경기가 자꾸 나빠져 경기에 대한 인식이 바뀜에 따라서 불가피한 조치다. 경기 모멘텀을 살리려면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에다 저금하지 말고 그 돈 투자해라, 써라 이런 거죠. 기업들 쌓아놓은 돈 좀 풀어서 투자하고, 그렇죠. 좀 국민들은 좀 빚을 내서라도 소비하고. 근데 김현정 앵커는 돈 빌려서 소비하고 못 사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서 돈을 쓰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애들 등록금을 내야 될지 뭐 전세금을 올려줘야 될지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빚을 내서 쓰는 것이지 예. 소비를 하기 위해서 빚을 내라는 건 좀 아무래도 좀 어려운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금리 인하의 효과가 별로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데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은행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전문가들의 진단은 정부의 압력에 밀려서 한국은행이 어쩔 수 없이 인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영혼 없는 정책이다. 아까운 금리 인하 화살을 쓰면서 시장에 밀려서 너무 늦게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경희대 김성은 교수는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환율 때문이다. 고환율 정책을 쓰겠다는 걸 선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융권 관계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반반이었는데 정부의 입김이 워낙 강해서 인하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현정 앵커 조금 전에 질문한 대로 그럼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김현정 앵커는 좀 살아날 것 같습니까 경기가? 글쎄요. 저도 뭐 지금으로서는 딱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 어려울 것 같은데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시장의 반응이 참 냉담합니다. 이미 물론 뭐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거는 다들 예측을 하고 있었잖아요. 최경환 부총리가 워낙 강하게 뭐 척하면 척이다, 뭐 금자도 안 꺼냈다 이런 얘기가 금리를 인하하라는 무형의 압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소비가 늘고 투자를 증가하기 위해서라는데 가계부채가 천조가 되면서 턱 밑에 와 있는데 소비가 늘어나겠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김성은 교수는 소득이 올라가지 않는데 이자 내린다고 소비가 늘어나겠나. 그러니까 갑자기 뭐 특별 보너스나 나오고 뭘 해야 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쓸래도 쓸 돈이 없는데 그렇죠. 소비가 늘어나겠느냐. 빚을 쓸 이런 수 없는 얘기예요. 거고 그 얘기고요. 시장의 반응이 싸늘하다는 거는 금융권 고위 이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금리 인하 효과는 없다.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금리를 내린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시중금리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경기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금리 인하에 집착하는 거는 정부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른바 뭐 전시 효과 내지는 신호 효과 때문이다. 이런 신호 효과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경기라는 게 사실은 심리에 기반한 것도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 살아날 경기도 못 살아나는 건 아닙니까? 너무 전문가들이 비관적으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뭐 중소기업 중앙이나 이런 데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긴 합니다. 환영하는데 금리 경기가 살아나는 게 우리나라가 워낙 대외 의존성이 강하잖아요. 세계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약간 살아날 기미를 보인다 그러지만은 일본이나 유로존은 다 힘들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뭐 금리 인하한다 그래서
그러면 그전에는 이거보다 더 상황이 좋아서 금리 인하 안 하고 돈 덜 풀었냐 이런 얘기를 반문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지금 가계부채도 큰 문제죠. 가계부채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죠. 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이용섭 전 의원이 뭐 국세청장도 하고 근교부 장관도 했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혜로운 농부는 아무리 겨울 나기가 힘들어도 봄에 쓸 종자 씨앗은 아끼는 법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종자 씨앗에 해당하는 재정 건전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 또 그 얘기를 하면서 공공기가 우리 지금 공공부채, 정부 부채가 뭐 280조가 늘어났다 그러지만은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치면 1,000조가 넘지 않습니까? 뭐 수공인이 도공인이 이런 데까지 다 합치면요. 그거 1,000조, 가계부채 1,000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기가 살아날 수 있겠나. 아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전문가들 한결같은 지적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리 인하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계속 우리가 이게 안 된다만 하지 말고 그럼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건지 이 부분도 취재해 보셨죠? 그 얘기는 참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뭐 외과적 수술과 내과적 수술을 병행해야 된다 그러는데 뭐 외과적 수술은 뭐고 내과적 수술은 뭐다 이런 얘기를 다 하려면은 뭐 이런 뭐 10분 이내의 시간으로는 참 안 되는 거고 경제 전문가들을 불러놔도 그 얘기를 하는데 아마 10분 20분 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긴 해요. 아니 그리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정부가 그걸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야, 이 방법이 꼭 맞냐 그러니까. 아니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그걸 정부가 안 했겠냐.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겠냐. 금리 인하를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을 충분히 예상했고 어제 금통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논쟁은 됐다고 합니다. 이거 인하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 부작용 문제, 부채가 증가하고 해외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런데 그거는 비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다. 비용이다. 치료할 비용이다. 항상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부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 안 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경기를 살려야 될 것 아니냐. 그 점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금 김현정 앵커 얘기한 대로 심리적 효과.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것도 있었고 또 그리고 경제 주체들에게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좀 하자 뭔가 해보자.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이 너무 나쁘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오늘 Y뉴스 한국은행이 왜 금리를 또 인하했느냐 2%까지 내린 이유 그 이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날까 전문가들이 갸우뚱하는 이유는 뭔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